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수학 영역의 서진아입니다. 자, 이 영상은 2022학년도 슬기로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선생님은 수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3월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17살 출발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우리 이 영상의 차례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 교과 구성, 그 다음 달라진 생활 기록부, 그 다음 그치, 우리 처음 시작하는 3월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준비에 대한 거, 그 다음 앞으로의 내신 전략, 마지막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자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 교과 구성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성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아주 크게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보통 교과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공통 과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은 고1 때 배우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1 때 수학 배울 때 수학 상하 이렇게 배우죠. 사실 상을 1학기 때 배우고 하를 2학기 때 배웁니다. 그걸 그냥 통틀어서 수학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1학년 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요거는 수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과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2학년이 되면은 드디어 선택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선택 과목은 성적을 매기는 체계에 따라서 좀 구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름 자체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선택에는 4과목이 있는데요. 자, 수학원, 수학2, 그 다음 미적분, 확률,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원, 수학2는 고2 때 여러분들이 인문계를 준비하든 아니면 자연계, 그러니까 옛날 이름으로는 그렇지만 대학으로 진학할 때 그 과의 특성상 얘를 배워야 된다, 쟤를 배워야 된다 이런 과목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대학의 어떤 과를 가든 간에 수학 1, 2는 다 모든 그 교과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적분과 확률 통계는 그치,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공계를 진학하는 학생들만 미적분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확률 통계를 전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인문사회 쪽만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학교에서 이렇게 편제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표를 열심히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진로 선택입니다. 요건 2학년 때 배우는 기하. 근데 기하를 3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있거든. 자, 이렇게 진로 선택에 기하하고 그 다음에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가 있는데요. 자, 아래에 있는 이 3개는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겁니다. 우리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아주 큰 차이점은 성적을 매기는 체계가 달라요. 일반 선택과 그리고 저 앞에 우리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체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4%가 1등급이지 그 다음 2등급은 7%, 그래서 누적 11%까지가 1, 2등급이죠.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잘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매겨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그 등급을 처리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 수원하고 수투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습을 하거나 혹은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이 과목을 더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는 A, B, C 이렇게 절대 등급으로 나뉘게 되어 있고요. 이 절대 등급은 80점, 60점 그리고 그 이하 이렇게 A, B, C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등급의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A가 많아지는 거고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 그럼 BC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과목은요, 애들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어렵게 내지 않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럴 때 진로 선택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 앞에 있는 5가지 과목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공부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전문교과가 있는데요. 전문교과는 과학고나 특수고등학교에서 많이 선택하는 교과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일하는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교과 중에 3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소수의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자, 이런 소수 과목들도 학교에서 개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에는 심화수학 1, 2가 있고 고급수학 1, 2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어서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교과군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달라진 생활기록부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선생님 현재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2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많이 반영하는 학년과 덜 반영하는 학년이 겹쳐져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될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선택형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잘 차려져 있는 뷔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보고 나중에 대학에서 수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듣는 과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는지, 이걸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록을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기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 중요하죠. 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만, 외부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것만 생활기록부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교 위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수학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교과과정 외에 있는 것들은요,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탐구를 해도 기록해서 적어줄 수 없다는 거. 안타깝죠.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한 명도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기록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그 독서를 읽고 혹은 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평가를 기록해 주는데요. 이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동아리 활동과 창의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동아리,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동아리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 칸이 창의체험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굉장히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좀 각각 다르게 여러분들의 그 특기사항을 살려서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3월은 여러분들을 처음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평가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예요. 그때 우리는 중간고사 4월부터 시작을 하잖아. 근데 3월 처음에 시작하는 둘째 주 정도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우열반,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별반? 이거를 나누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의 첫 인상을 또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선생님이 2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자,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일단은 중학교 수학을 총정리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만큼 중요한 베이스가 없어.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가면은 고등학교 때 계속 들어도 앞에 거가 이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께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거 덧셈 뺄셈이 쉽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고 한 1, 2주 정말 바짝 공부하자. 그리고 우리 강남 인강에도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중요 부분을 총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여러분들 최근 모의고사들 있겠죠? 이런 거 한번 풀어보면 좋겠는데 연습할 때 중요한 게 있어. 너무 어려운 문제들, 그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들은요, 조금 제외시켜 놓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30문제거든요. 30문제라면 그 중에 5문제 빼고 나머지 25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선진도의 마음. 선진도가 주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막 마음이 급급해집니다. 그러면 조급한 마음에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막 넘어가요. 자, 그게요,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이랑 비교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 이거 정말 금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중상위권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일단은 3월 기출 문제 5개년 정도는 열심히 풀어내셔야 돼요. 이 속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어지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30문항 전부 다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전체 다를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오답 정리를 완벽하게 해내셔야 됩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것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진도는 정리하기. 이 말이 정리한다는 게 막 내용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끊어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진도 지금 고1인데 막 기하 배우는 학생들, 이제 막 확률통계 배우는 학생들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앞에 것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 나 좀 수학을 잘해 라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선진도를 이미 나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야.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 그래서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거 여러분들 꼭 요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진도에 맞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고난도 문제에는 물론 뭐 모의고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기출 문제 중에서 학교 기출 문제 중에서 어려웠다는 문제들, 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미 우리가 치러진 선배들이 치러진 시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내는구나 하면서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의 내신 전략은 간략하게 한번 좀 쳐다볼까요?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요, 물론 수업에도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사에게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게 내 자신이 되거든. 그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평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9등급인지 아니면 ABC 3등급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이런 것들 말이야.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라든지 시험 범위를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마다 잘 챙겨서 정리해 놓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발표. 네,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발표를 통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목 세부 특기 사항에다가 입력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발표한다던가 풀이를 아니면 그거에 대한 관련적인 외부 지식 같은 것들을 공부해 와서 친구들한테 그 과목에 맞게끔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좀 탄탄하게 다져 나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중하위권 학생들은요,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있어.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한 문제당 20분, 30분 걸리는데 그거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수능 공부에도 전혀 얘네들은 불필요한 공부 습관을 길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거를요, 똑같은 문제집을 3번을 푸세요. 걔가 맞을 때까지 95% 이상 맞출 때까지 3번을 풀기를 권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준을 잘 알아야 되고 문제집 선택 중요하겠죠? 네, 강남 인강에도 우리 좋은 문제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집 중에 선택해서 좋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학교 기출문제, 아까도 강조했던 바인데요. 학교 기출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거, 주변 학교 기출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EBS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 문제들도요, 시간이 된다면 어려운 레벨 문제들은 새로 풀어보시면 신유형을 접하게 될 거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력을 좀 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수능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마지막. 약간 이제 먼 이야기지. 3년 후의 이야기겠지만, 자, 일단은 과목 선택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준비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내신과 수능 중에 나한테 맞는 입시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수시에서도 학생부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죠? 예, 이런 것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분석을 하지.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난도 문제보다는 개념학습. 이거 수능에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어느 정도의 그 개념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문제로서만 개념을 습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지납니다. 그래서 개념학습과 대표 유형에 집중해서 수능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고난도 문제들 정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의 키워드는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서 보는 학생들, 지금 이 순간을 같이 하는 학생들은 분명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자신합니다. 이걸 열심히 해서 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삶도 아니고요. 누구의 기쁨도 아닌 거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자기 일은 자기가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3월 고1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강남인강의 서진아였습니다.